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옛말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공감적 듣기에 놀라운 힘을 알려주실 나선희 스피치 교육 기업 대표를 모시고 100마디 말을 압도하는 경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선희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저는 말하는 건 어려운데 듣는 건 잘해요. 이렇게들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요? 제가 20대 초반 초보 아나운서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기상청과 전화 연결로 날씨를 전달하는 코너였어요. 보통은 우리가 지금은 날씨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나요? 휴대전화 바로 검색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는 라디오에서 기상정보 전달해 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빨랐을 겁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가 아주 옛날 사람 같은데요. 그 시절에 전화 연결로 날씨를 인터뷰할 때는 대부분 첫째, 오늘의 날씨, 둘째, 내일의 날씨, 셋째, 주말 날씨, 그리고 넷째, 특보사항, 이런 정도로 질문을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초보 아나운서입니다. 아주 예쁘게, 목소리 예쁘게,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전해주시죠? 이런 정도로 했겠죠. 저쪽에서 통보관이 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은 맑은 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날씨를 계속 전달한 겁니다. 잘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보 아나운서 2번 질문을 아주 예쁘게 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의 날씨를 질문할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는 어떨까요? 내일의 날씨 전해주시죠?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날씨 전달이 끝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통보관은 질문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방송 사고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라 안 되겠다. 그리고 내일의 날씨는 이렇게 내일의 날씨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있느라고. 계속 하려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거죠. 오늘의 날씨 끝났구나 싶어서 네, 그렇군요. 내일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 통보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노련하게 통보관께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하면서 내일의 날씨를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이고 사고 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 하려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데 신중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저도 그때 그 상황은 말 잘하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실수담은 훗날 제가 소통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소통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자, 소통이 어려운 이유 뭘까요? 여러분은 왜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말하기의 영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대로 듣지 못해서입니다.
자, 소통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들어주기만 한다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제가 날씨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 자체를 그르친 이유도 말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고였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한 것의 절반만 듣는데요. 그리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한 것의 절반만 신뢰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대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상대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듣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방송을 할 때 출연자 때문에 방송을 엉망으로 마무리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출연자들은 전문 방송인이 아니죠. 대부분은 아무리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스튜디오에 앉혀놓잖아요. 조명 쏟아지죠. 지금도 이 조명들. 그리고 앞에 그 온에어 불이 빨갛게 들어오죠. 그리고 째깍째깍 시각 지키라고 뭔가 압력 들어오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더듬게 되고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질문에 답을 OX로 출연자께서 답해 주시는 바람에 그냥 2분, 3분 만에 끝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스튜디오에 앉아서도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본인이 할 말을 편안하게 다 하고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게 됐어요. TV에서 여러분 아침마당 프로그램 아시죠? 네, 아침마당 프로그램 진행자 하면 누구 떠올려지나요? 떠올려지죠. 이금희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아침마당을 18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를 제가 TV에서 보고 있는데 슬슬 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저하고는 좀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 출연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라디오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금희 아나운서는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국내 정상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오랫동안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을. 그러니 제가 배가 안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TV 볼 때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금희 아나운서 흠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 흠을 잡으려고 보기 시작했는데 사흘도 못 가서 이금희 아나운서의 진행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금희 하는구나.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 앞에 꼭 수식어가 따르거든요. 경청을 잘하는 아나운서 이금희.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죠. 아,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에게 경청을 잘한다고들 하는구나. 여러분 아침마당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아침마당은 일반인들이 나와서 막 인생 역경, 막 거기서 뭐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자살기도 기본이고요. 막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TV 출연을 해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저는 진행할 때 출연자들 때문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는데 저렇게들 말을 잘하니까 와, 저거 뭐지? 들여다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죠. 이금희 아나운서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청을 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제가 진행하고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금희 아나운서의 이 경청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출연자가 앞에 있죠. 그러면 보통 아나운서들이 예쁘게 찍히고 싶거든요. 저도 오늘 예쁘게 찍히려고 자세 되게 고쳐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금희 아나운서를 들여다보면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출연자가 있으면 일단 출연자 쪽으로 몸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출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름답고 고상하고 평화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요 죽으려고요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이금희 아나운서는 그 사람처럼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죽으려고요 한강으로 갔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금희 아나운서는 특별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금희 아나운서의 그 표정을 보고 그 출연자는 그래서요 제가 신발을 벗었는데 그때 애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면 이금희 아나운서 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출연자 손을 덥석 잡습니다. 아우 이러면서 가만 살펴보면 특별한 진행법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 출연자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 출연자에 동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연자는 내가 방송국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에 앉아서 앞집 언니랑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술 풀어놨던 거죠. 그래서 아침마당이 이금희 아나운서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 진행을 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거죠. 자, 듣는 자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시하기, 그리고 듣는 척하기, 그리고 선택적으로 듣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듣기, 그 다음이 공감적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금희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면서 듣는 태도는 바로 공감적 듣기.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프로그램에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한 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2MC로 남자 진행자와 제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출연자는 나갈 때 저만 쳐다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완전 하트를 담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질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하고 갑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송하는 내내 당신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준 진행자가 자신을 존중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푸주간의 백정은 천한 직업이라고 해서 양반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한나으리가 와서 고기를 뜨러 와서는 야 이놈아 고기 한 근 떠라 이랬겠죠? 고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으리가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이 나으리는 천한 직업이긴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너무 나이가 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반말을 하지 않고 박서방 고기 한 근만 뜨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기를 떴어요. 받고 보니까 똑같은 한 근인데 고기의 양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이 버럭 성질을 부리면서 야 이놈아 어째서 똑같은 한 근인데 고기 양이 이렇게 다르냐 했겠죠. 그러니 이 백정이 나으리의 고기는 야 이놈이 떴고요. 나으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떠서 그렇습니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고기의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존중받았다라고 느꼈을 때 생기는 힘입니다. 결국 경청한다는 것은 지금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요 강연 끝나면 늘 인사말을 드립니다. 오늘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라고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공감하고 또 목소리에 네네. 집중이 되고 그 네. 재밌는 내용에 또 네. 집중이 되고 네. 아 이게 바로 공감적 듣기구나라는 아. 걸 느꼈는데요. 네네. 저희 진심이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네. 저 앞에 앉아 계셨잖아요. 네. 막 고개 끄덕이면서 그럼요. 공감해 주시니까 네. 제가 신나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절로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분이 말씀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집중이 네. 되고 공감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저는 느꼈는데 아, 네. 사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계기로 듣기가 이래서 중요하네. 네. 정말 공감이 이래서 중요하네. 네. 이런 걸 사실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대표님께는 그런 계기가 혹시 있었는지? 아까 이제 강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로 출발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교수님도 강단에 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듣는 학생들 너무 예쁘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저도 현장에 나가면 네. 어떤 곳은 뭐 100명, 어떤 곳은 뭐 2, 30명, 어떤 때는 뭐 체육관 같은 데서 할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강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꼭 한두 명은 저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방송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오늘 강단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강연을 좋아 죽어라 듣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 표정은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이상하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저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강연을 하게 돼요. 근데 강사가 한 사람만 쳐다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신 차려, 정신. 분산 이러면서 또 이제 고루고루 보면서 강연을 하는데 또 어느새 그 사람을 제가 쳐다보면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네. 정말 저 사람의 말을 좋아 죽겠다는 듯이 잘 들어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네. 이것을 알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 강연을 들어준 사람 있죠. 1년, 2년 후에 낯선 곳에서 부딪히거든요. 생각나요. 네. 기억 효과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강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군중 속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말을 들을 때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들어주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소통의 달인,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나,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 얼마큼 말을 많이 하고 잘해야 되나, 뭐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게 네네. 되는데 사실은 경청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네, 아이러니컬하죠. 네. 네네. 그런데요, 요즘은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줄고, 또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SNS, 문자, 물론 이런 것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이긴 한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미디어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불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관계에 익숙해진 특히 젊은 층에게 제대로 듣기, 또 경청이 더 어려워지고, 전화 콜포비아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콜포비아, 뭐 폰포비아, 뭐 그렇죠.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김 교수님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2000년대 초반쯤이었을 겁니다. 그 외화 중에 섹스 시티라는 네네.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이별 통보를 받아요. 근데 그게 포스트잇 한 장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격분했거든요. 그럴 수가 있냐, 남자답지 못하다, 비겁하다. 그런데 요새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인스턴트 메시지로 업무 처리까지 하는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기성세대도 조금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수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통의 방법 자체가 다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대화를 그래서 더욱 더 꾸준히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젊은 세대들보다는 오히려 기성 세대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으로 네, 오히려 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그렇죠. 기성세대들은 또 네네. 필요하다. 그게 네네. 소통의 시작이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험을 해봐야 하고 많이 느껴봐야 하고 왜 소통이 중요한지 알아야 사실 되는데 공부는 노력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네네. 네. 근데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 경청이 안 된다면 네네. 이것도 과연 노력으로 가능할지 어떤 노력을 그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제가 그 노력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를 네. 따라하면서 이게 경청의 훈련이 되고 그게 이제 몸에 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몸에 배야 이게 나오지 그렇죠. 마인드만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경청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좀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사랑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경청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더 괜찮아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자존감도 형성되고 결국 방법이라고 한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애쓰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생기고 나면 이제 눈 맞추고 미소 짓고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진땀이 날 정도로 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몸에 배는 경지가 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으면 얘기도 하기 싫고 얘기도 그렇죠. 듣기 싫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처럼 관심과 사랑, 네. 그것이 이제 배려의 출발이고 그게 필요하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한번 실천은 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는데요. 강연과 이렇게 잠깐의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한 줄 평. 네네. 한 줄 평. 우리가 어떤 날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오늘 나 너무 많은 말을 했어.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나 오늘 너무 많이 듣고 왔어. 이런 걸로 후회하진 않죠. 그래서 경청은 많이 해서 손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훈련을 통해서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어떨까? 이게 바로 경청의 메시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의 실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우리 김 교수님 잘 들어주시고 네. 우리 스태프 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셔서 사고 안 치고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또 준비를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경청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과 그리고 대화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겠죠. 오늘 하루 대화하실 때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다해서 공감하면서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작은 배려가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